강희식은 강남순과 함께 두고 창고에 밤중에 잠입합니다. 시력이 좋은 남순은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고 선반에서 박스가 떨어지는 것도 막아냅니다. 희식은 남순이 창고를 마구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지금 가상세계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헷갈려합니다. 심지어 남순은 희식을 두 손으로 번쩍 안고 뛰기까지 했습니다. 희식과 함께 잠입 수사를 하던 진선규는 남순의 괴력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황금주는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항으로 갑니다. 황금주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누군가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헤리티지 클럽에서 황금주에게 오플랜티아 명함을 줬던 남자가 황금주를 미행하고 있던 것입니다. 인천항에서는 오플랜티아 부회장이 닭똥집을 팔고 있습니다. 황금주는 부회장의 돈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플랜티아에서는 오랫동안 황금주를 지켜보다가 황금주를 선한 부자로 판단하고 함께하자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고민하던 황금주는 오플랜티아와 뜻을 같이 하기로 합니다. 진선규는 남순이 힘이 진짜로 세다는 사실에 감탄합니다. 한편 희식의 경찰서에 두고배 달원이 리화자가 두고배 달원으로 일한다는 신고를 하다가 리화자에게 걸리고 리화자는 자신을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희식은 리화자가 두고에 있다는 사실을 강남순에게 알립니다. 허 팀장은 남순이 괴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영상 촬영하고 남순에게 몽골에서 뭘 먹고 살았길래 힘이 그렇게 세냐 물었습니다. 이에 남순은 매일 날계란을 100개씩 먹고 모든 음식을 다 날 것으로 먹었다고 말합니다. 재벌 조 여사가 황금주에게 돈을 빌리러 오고 황금주는 골드블루의 돈은 반드시 좋은 곳에 쓰여야 하기에 출처를 물어보며 혹시 마약을 하는 것은 아닌지 물어봅니다. 남순은 두고에 리화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리화자를 만나면 황금주의 뜻대로 용서해 주려고 합니다. 황금주는 한때 자신의 딸이었던 리화자를 용서하고 싶어 했습니다. 리화자가 훔친 시계도 황금주가 일부러 리화자에게 가져가라고 둔 것이었습니다. 황금주는 리화자가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희식이 가져온 두고 마스크에서는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았지만 황금주는 두고 회장인 류시오가 20살부터 32살까지 국내 활동 기록이 없어 수상하다며 자신이 두고에 잠입해서 반드시 뭔가를 알아내겠다 결심합니다. 황금주는 브레드송을 소개받고 브레드송에게 자신의 통장 잔고를 보여줍니다. 남순은 희식과 뼈다귀 해장국집에 배달을 갔다가 사장의 갑질에 화를 내며 복수를 하기로 합니다. 남순은 뼈다귀 해장국집에서 8인용 테이블에 앉아 뼈다귀 해장국을 시키고 사장이 다른 곳에 앉으라며 남순에게는 해장국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테이블을 박살내 버립니다. 남순은 사장에게 뼈다귀 해장국 뼈를 다 바르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체인에 연락하고 SNS에 갑질업체라고 글을 올리겠다 협박하며 사장에게 복수를 하고 나옵니다. 브레드송은 황금주에게 해외 계좌가 있는지 물어보고 황금주는 암스트롱에 5천만 불이 있다고 합니다. 브레드송은 황금주에게 암스트롱 부동산을 구매하라 합니다. 황금주는 브레드송에게 부동산도 추적이 되지 않냐고 하고 브레드송은 네덜란드 정부에게 조사권이 있고 네덜란드 정부가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황금주는 브레드송에게 빵을 좋아하냐고 묻고 브레드송은 빵을 좋아한다 말하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여경은 희식에게 리화자의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리화자의 정체는 소장파 일원이었습니다. 강남이는 타로카에서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잔뜩 먹고 있습니다. 강남이는 공국이랑 도넛이 아주 케미가 좋다고 말하고 길중간이 방문했다가 강남인을 보고 어이없는 표정을 짓습니다. 길중간은 서준이와 연애를 하고 싶다고 하고 강봉고는 장인어른을 찾지 못하지 않았냐 합니다. 강남인이 타로를 보니 길중간의 남편이 동쪽에 있다고 합니다. 강남경찰서에서 서준이의 딸 서윤진이 차로 사람을 쳤다는 연락이 옵니다. 길중간은 강남경찰서에 아는 형사가 있다며 자신과 함께 경찰서에 가자고 합니다. 경찰서에 와보니 서윤진이라는 사람은 없다고 하고 서준이는 서윤진과 영상통화까지 했다며 돈까지 입금했다고 하자 경찰서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 접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준이는 딥페이크 영상에 당한 것입니다. 수영 강사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수영 강사가 죽기 전 수영장 물까지 마시며 물을 엄청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비슷한 사망사고가 연달아 계속 발생합니다. 사망자들 모두 물을 엄청 많이 마시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동석도 다른 사망자들처럼 계속 물을 많이 마십니다. 하동석은 서랍에서 마스크를 꺼내봅니다. 서준이는 딸 서윤진이 지금 아파서 큰 수술을 하고 직장도 쉬고 있다고 하며 오열합니다. 길중가는 서준이에게 보이스피싱범은 자신이 직접 잡아주겠다며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서준이는 강남인에게 오늘 타로 카페에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하고 강남인은 길중간이 꼬신다고 카페를 그만두지 말아 달라 합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여자가 강남인의 타로 카페에 오더니 강남인에게 살을 뺄 수 있는 약을 주고 갑니다. 남순은 오늘 희식 없이 혼자서 야간 잠복 수사를 창고에서 하는 중입니다. 두고 냉동 창고에는 류시오가 있었고 남순과 류시오가 만나게 됩니다. 류시오는 마약 후 괴력을 발휘해서 남순을 밀어냅니다. 황금주는 브레드송에 대해 조사를 해보고 있었고 류시오가 수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황금주는 정나영에게 두고에 마약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도 되는지와 류시오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문장을 영어로 작성하게 합니다. 정나영은 데이트 어플에서 황금동의 프로필을 발견했다며 황금동에게 아는 척하지 말라고 합니다. 황금주는 남순에게 희식과 뭘 했는지 묻고 남순은 희식과 두고에서 택배 배달일을 했고 그곳에 마약이 있어서 희식의 마약 잠복 수사를 도왔다고 말합니다. 남순은 황금주의 컴퓨터에 있는 류시오 사진을 보더니 두고 창고에서 봤다 합니다. 황금주는 남순에게 우리가 세상을 구하자고 합니다. 희식은 그 마약이 물에 반응하는 약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류시오는 물류팀 허 팀장이 찍어서 사내 게시판에 올린 남순 괴력 영상을 보게 됩니다. 황금주는 희식을 찾아가 두고에 마약이 있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밝히며 희식에게 두고를 수사할 것을 부탁하며 자신은 류시오를 파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리화자와 강남순이 두고 물류창고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정말 너무 죽이고 싶다. 그 기집애만 없었으면 다 내 건데. 너무 화난다. 다 죽여버릴 거다. 우선 강남순부터 라며 가짜 강남순은 분노를 터뜨렸었습니다. 가짜 강남순으로 사기를 친 리화자와 진짜 강남순이 마주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증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